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보시는 화면처럼 용산 정비청 부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보도 자료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내용을 한번 스킵한 정도 수준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산 정비청 부지 인근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초과하는 토지 거래를 할 때는 구청장, 용산구청이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실거주와 실경영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용산 정비청 부지와 인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 구역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청 부지 내에 도시명 공공주택 등 총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 지역 매수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 정비청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 입지의 업무 상업, 주민 편의시설들과 주거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런 법률에 따라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나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5월 14일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5월 15일 내일입니다. 내일 공고가 되어서 5월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내용을 이제 요약한 내용을 보면은요. 지정 범위는 용산 정비청 부지 플러스 인근 한강로 등 한강로 동과 이촌 2동에 있는 일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구역 13개를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허가 대상의 면적은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은 20m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거지역의 경우 땅 면적이 1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해서 5월 20일서부터 내년도 5월 19일까지로 1년이면 그래도 좀 짧게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 2006년도 하반기 때 서울 이제 뉴타운 전역에 걸쳐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실시할 때는 그때는 이 지정기간이 5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범위, 허가 대상 면적 및 지정 기간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범위는 용산정비청 부지와 한강로동과 이촌이동 일대의 정비사업구역 중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13개소가 해당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 영향권 및 인근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서 당해 사업 예정지 및 주변 지역 등을 포함하여 구역안을 검토한 결과 매수 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 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용산 정비청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 재개발 구역 중산아파트 등 7개소, 또 사업의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의 재개발 6개 등 총 13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재건축은 이제 13개 중에서 재건축은 이촌동에 있는 중산아파트와 이촌동에 있는 이촌 1구역, 여기가 이제 2개가 이제 이촌 특별계획 구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이제 11곳이 있는데 한강로 구역, 삼강맨션, 또 신용산역 북측의 1, 2, 3구역 3개, 용산역 전면 1-2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 또 정비창 전면 1, 2, 3구역 3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빗물 펌프장, 이렇게 13곳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으로 이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허가 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180제곱미터가 아니고 이제 18제곱미터란 얘기입니다. 그간 1,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법령상 기준 면적 그대로 활용하여 왔으나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 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다. 지정기간은 1년이고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이라든가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재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지역들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라고 해서 보시면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 대상 면적인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상업지역 20제곱미터 이런 것들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주택인 경우 대지 지분 면적을 의미한다. 이런 것을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가 된다. 과거에도 이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동안은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다만 이렇게 해서 뭐 파산이라든가 뭐 예외 조건이 좀 있네요. 향후 조치 계획.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의 집가 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 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 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거래와 제외된 지역 내 토지거래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 대상 면적 18제곱미터 등 이하의 토지거래 등에 대해서는 즉 이 말인즉슨 1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들은 실제 거래가 이제 쉽지가 않을 건데 18제곱미터 이하는 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서 주요 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즉 18제곱미터 이하짜리는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을 허가받을 필요 없이 즉 자유롭게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18제곱미터 이하짜리도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하다. 좀 매수자가 뭐 자금 조달이라든가 뭐 그런 측면에서 이상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엄포도 이제 좀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 김영환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집가 상승의 기대 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거는 여기서 다른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즉 용산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거기 말고 이제 다른 지역들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Q&A가 나와 있네요. 이것도 간단하게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은 쭉 한번 볼게요. 브라브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근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도 가능한지 보시면은 지정 후 추가적인 시장 불안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된 타 지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요런 지역이 이제 예를 들면은 원효라든가 뭐 용문동, 신청동 뭐 그런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 뒤편 쪽을 타겟팅으로 하는 얘기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합의 이후 시군구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말이 좀 헷갈리는 말이 있네요. 지상권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뚜껑 매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즉 뚜껑, 토지, 땅이 이제 국공유지 혹은 뭐 시유지 이런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 혹은 뭐 무허가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지상권, 뚜껑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지상권, 뚜껑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하고자 할 때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 해석이 이런 건 조금 지상권 같은 거는 확인이 추가적으로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보시면은 허가구역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뭐 전체 이촌동에서부터 이런데 뭐 면적이 나와 있고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제 5월 20일서부터 내년도 5월 19일까지 1년이란 얘기고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2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삼각맨션을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가 중산시범, 여기가 이촌특계 1구역, 여기 뭐 빗물 펌프장이라든가 뭐 쭉쭉쭉 나와 있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허가지역의 지정 및 해제. 뭐 이건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한 개요를 나타낸 거네요.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이렇게가 끝이네요. 보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여기 13곳, 13곳은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으로 묶인 곳으로 이제 돼서 이쪽 지역 물건들에 대한 매매는 이제 거의 쉽지가 않아졌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중산 아파트, 거기 중산 아파트가 이촌특계 이제 3구역으로 되어 있죠. 땅이 서울시 소유로 알고 있고, 그 건물만 이제 개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추진이 구성이 좀 됐죠. 근데 뭐 땅은 좀 작아요. 그 다음에 이촌 1구역 같은 경우가 예정구역 지정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현재 이촌 특계 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이촌 시범은 빠졌어요. 이촌 시범, 이촌 특계 1구역에는 3개가 있죠. 이촌 특계 1, 2, 3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촌 시범 아파트가 이제 이촌 특계 2구역이라고 하는데, 이촌 시범 아파트는 이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빠졌네요. 그쪽도 물론 이제 땅은 대부분이, 이제 서울시 소유로 이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 그러니까 중산 시범이나 이촌 1구역보다는 초기 단계를 해가지고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촌 시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건축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안전진단을 이제 좀 실시를 해볼 계획, 즉 아주 초기 단계 수준이라서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자동 쪽은 이제 사업이 대부분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용산역 전면이 지금 여기 1-2구역이라고 있는데, 1-2구역, 여기 한 군데 용산역 전면에서 한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용산역 전면은 또 1-1, 또 2구역, 또 3구역 그렇게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뭐 거의 다 이제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죠. 2구역은 푸르지오 서밋이라든가 3구역은 레미안 용산이고,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내년도 하반기에 이제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사업이 완료 단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요 용산역 전면은 이제 1-2구역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빌딩 주변 5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 이쪽 국제빌딩 주변이 토탈 5개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뭐 1구역 국제빌딩 주변 1구역은 아모레퍼시픽이 이미 들어섰고, 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LS 용산 타워가 이제 존치되는 상태고요. 또 3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예전에 사업이 다 끝났죠. 센트럴 아스테리움 용산 같은데, 또 4구역 같은 데는 이제 이미 착공이 이제 준공 단계, 올해 여름쯤에 이제 준공 예정이라서 이쪽 용산 국제빌딩 주변에서는 5구역만 관리처분 인가 단계, 아직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나요? 받지 못하지 않았나? 아무튼 간에 이 정도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국제빌딩 주변 5구역만 포함이 됐네요. 그 다음에 신용산 북측 1, 2, 3구역, 신용산 북측 1, 2, 3구역 같은 경우는 1구역이 조합설립인가, 현재 조합설립인가는 여기가 17년도 7월인가 조합설립인가가 됐는데, 조합설립인가 후에 현재 정비계획을 이제 변경을 막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산역 북측 2구역, 여기도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돼가지고 정비구역 변경 같은 것도 막 했죠. 해가지고 현재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산역 북측 3구역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작아요. 대지 면적이 1325 제곱미터니까 400평 정도 뿐이 안 되는 조그마한 거라서, 여기는 획지별로 소 단위로 정비 사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로 구역, 한강로 구역은 여기도 조합설립인가가 돼서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하고 있죠. 삼강민션도 들어갔네요. 여기는 예정구역 지정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약간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삼강민션도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뭐 동의서 같은 거 받아 가지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동의서 같은 것을 아직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창 전면에 1, 2, 3구역, 이쪽 1구역은 추진위 구성, 1구역 정비창 전면 1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막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 3구역은 아직 초기 단계네요. 빗물 펌프장은 이제 여기는 정비 예정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빗물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그것과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될 그런 부지들입니다. 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어떤 뭐 요약 같은 거를 드릴 게 조금 애매한데, 이촌특계 2구역, 이촌시범이 아직 사업 초기,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빠졌다라는 측면 하나하고, 이촌특계 1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는 18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투자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촌특계 1구역에서 대지집은 18제곱미터 이하의 빌라, 연립, 주택이 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효로, 신계동, 육문동, 신창동 등 그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뒤쪽 편에 있는 그쪽들은 전부 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적용받지 않는 그런 곳으로 됐는데, 글쎄요, 여기는 아직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한 아주 뭐 초기 단계라서 아직 뭐 정비구역 같은 거 지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아직 뭐 여기까지 투기적인 수요가 뭐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국토부는 해석을 해서 여기는 미적용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저도 조금 더 자료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파급 효과, 어떤 하나하나 구역마다 어떠한 틈새 시장인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떤 변동성 같은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국토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